네, 이번 시간은 투자운용사 1과목의 2편 금융상품의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우린 지금 금융투자 상품을 배우고 있죠. 레브카운트, ELS, ELW.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CMA를 보고 예금자 보호 제도를 보고 그 다음에는 보험 상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PPT로 진행을 하죠. 자, CMA인데요. CMA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의 포괄적 정의는요. 기본서로 보면은 1과목에도 기본서에도 설명이 있지만 3과목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미리 한번 보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지난 시간입니까? 한번 봤는데 요거는 처음 보는 거죠. 네.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와 비금융으로 구분하고 금융투자 상품은 다시 증권과 파생으로 구분하는데 이 증권에는 6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죠. 그 6가지가 이렇게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이다. 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과목 법규 시간에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데, 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냐라는 겁니다. 자, 통칭 ELS 안에 뭐가 있었죠? 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ELD가 있고 또 어때요? 자, 또 ELB라는 게 있었죠. 다 기본서에 있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ELT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ELF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증권에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한 번 더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LD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ELD는, 요 이제 D자가 디파짓 예금이니까 어때요? 예금은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비금융에 들어갑니다. ELD는 여기 들어갑니다. ELD. 자, 이렇게 분리를 한번 확실하게 해봄으로써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ELB를 보겠습니다. ELB는 뭐라고 했죠? 자, ELS 상품에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원금 보장형으로 설계되는 거를 ELB라고 했죠. 그리고 원금 비보장형이 이제 ELS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럼 ELB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ELB는, 자, 여기 B는 이제 채권이죠. 본드.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ELB. 맞죠? 자, ELB는 여기 들어갑니다.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이다.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이다라고 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증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ELT를 볼까요? ELT. 자, T는 신탁입니다. 그죠? 신탁.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수익증권인데요. 수익증권은 펀드나 신탁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수익증권. 그래서 ELT는 여기 들어갑니다. ELT. 자, 우리 자본시장법상 분류가 어떻다라고 했을 때 ELT는 우리 범위에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은행에서 많이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ELS는 어디 들어갑니까? ELS. 자, 증권사에서의 원금 비보장형, 구체적으로. ELS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형을 말하고, 통칭해서 ELS 이렇게 많이 부르죠. 자,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ELS는. 구체적인 ELS는 파생결합증권에 들어갑니다. 자, 파생결합증권의 의미가 뭐냐?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자, ELF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ELF. 네, 이것도 이제 에퀴티 링크드 펀드니까 어때요? 여기 들어가겠죠? ELF도. 네, 맞죠? 수익증권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ELS와 ELW와 ELW 말씀 안 드렸네요. 그리고 개별 옵션.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비교를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자, ELW는 어디랍니까? ELW는 여기도 ELW도 파생결합증권이죠. 자, 파생 상품의 요소가 들어간 거는 ELS, ELW 그리고 개별 옵션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개별 옵션이 여기 들어갑니다. 파생 상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라든지 삼성전자 옵션이라든지 현대차 옵션이라든지 요거는 파생 상품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ELS, ELW는 네, 파생 결합 증권인데 자 그러면 이 증권에 ELW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자, ELS와 ELW 차이는 상장이 돼서 거래되는 게 ELW고 ELS는 비상장이다 말씀드렸죠. 자, 자본시장법상 ELS는 파생결합증권에 속하지만 장외 상품, 장외 파생 상품처럼 거래된다. 왜냐? 상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ELW가 왜 같은 파생의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ELW가 왜 파생결합이냐? 이거는 자, ELW 안에 어때요? 옵션의 매수 포지션이 자, 옵션의 매수 포지션이 내재되어 있다. 옵션의 매도 포지션 없다. 그죠? 옵션의 매도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가지고 매도를 하게 되면요. 옵션 매도는요, 위험이 무한대가 됩니다. 이 원리는 이제 파생 운용의 3과목의 파생 운용에서 우리가 확실히 배우는데, 자, 3천만 원 가지고 옵션 매도했다가 마이너스 5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 되는 거다. 그러나 ELW는 어떻다? only 옵션 매수만 있는 거니까. 그죠? 매도는 누가 해요? 네, ELS나 ELW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장외 파생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요건이 NCR, 영업용 자본, 순자본 비율이 300% 이상이다. 그죠?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증권사가 지는 거예요. 매도, 발행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만 하기 때문에 초과 손실 가능성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ELW 증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또 빠진 게 있나요? E자 들어가는 거 참고로 하나 해볼까요? E자 들어가는 거 ETF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ETF는 파생의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단순히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펀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한 3시간 다다음 시간쯤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자 ETF는 뭐예요? 펀드는 여기 들어가죠. 수익증권에. 자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분류를 해봄으로써 자 ELS, ELW 한 번 더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진도 금융투자상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CMA로 가겠습니다. 자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현금 관리 계좌를 하고 자, MMDA가 대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MDA는 뭐라고 그랬죠? DA? 디파짓 어카운트. 요거는 예금 계좌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건 MA다. 그죠? 현금 관리 계좌고 CMA 자체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 아닙니다. CMA에 여러분이 투자 대금을 납입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약정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RP나 MMF나 MMW나 종금형 CMA 이렇게 네 이제 종금형은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거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투자되도록 약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는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MMT 자 신탁에도 투자가 돼요. 자 이게 이제 CMA 상품이고요. 이제 종금형을 제외한 것이 증권사형이다. 증권사형 CMA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종금형 CMA는 어때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유일한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서 불안하냐? 그건 아니죠. 이 CMA 자체가 워낙 안전한 상품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 제도에 어떤 힘이 없어도 매우 안전하게 99.9%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볼까요? 자, CMA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수시 입출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이런 지급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CMA는 MMF가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MMDA가 이 MMF나 CMA에 대한 대항 상품이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투자 대상에 따라 MMF, RP, MMW, 종금형 여기까지 기본서고요. 자, 이것도 실제로 추가가 되고요.
자, 네 가지, 다섯 가지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자동투자 상품으로 운영이 되며 자동투자 상품을 지정한 후라도 언제든지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이거 뭐 계좌를 개설한 사람 마음이죠. RP는 예금자 비보호이지만 RP형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가 아니죠. CMA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종금형 CMA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고객이 자산을 증권사에 맡기면 증권사가 신용등급, 최상위 등급이죠. AAA 이상인 한국증권금융 등에 대한 예금, 자, 우량한 금융회사의 채권이나 발행업이나 예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한다. 매우 안전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MMW가 됩니다. 이제 앞에서 봤을 때 CMA의 자동 투자 대상으로 RP를 체크하면 RP에 투자가 돼요. MF 체크하면 MMF에 투자가 되는데 얘네 둘은 단일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왜 이걸 MMW라고 하냐면은 자, 고객이 자산을 맡기면은 증권사가 우량한 금융회사에 대표적으로 증권금융 금융회사에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는데 이 형태가 랩과 같다. 그죠? 랩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MMW다. 라고 하고요. 곁들여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지엽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뭐냐면은, MMW형의 특징은요, 유일하게 1복리가 적용이 됩니다. 유일하게. 1복리 상품으로 유일하다. 그래서 장기간 투자할수록 유리하겠죠. 이게 이제 MMW형의 특징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CMA는. 자, 그럼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예금자 보호제도로 가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제도에서는요, 먼저 시험에 나올 1순위는 이겁니다. 부보 금융기관 5가지. 부보는 이제 보험에 가입했다 이 뜻입니다. 보험에 붙여졌다. 보험에 가입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5개 기관. 자, 그러면 나머지 신용협동기구 또 우체국 이런 데는 예금이 보호가 안 되느냐? 이건 아니죠. 예금자 보호제도에 가입이 안 됐다 뿐이지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자체 중앙이나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금으로 보호를 하고요. 우체국은 어때요? 우체국은 제일 좋잖아요. 정부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전액이죠. 자, 예금자 보호제도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원리금 합계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이제 예금을 하고 있는데 그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이 됐다 이러면은 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지만 나머지 2천 원 이거는 보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래서 이거 부분 보장이라 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고객이 예금주가 이 선택의 책임도 일부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예금주가 선택을 잘못한 일부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라 부분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는요, 보험에 올립니다. 그런데 공적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내고 지급불능이 되면은 예보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하는데, 기금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네, 기금 부족 나오네요. 자, 기금이 부족할 때는 이 예보공사가 어때요? 공적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어쨌든 보호를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부보 금융기관 5가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은행,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용어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고 한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신용협동기구는 자체적으로 보호한다. 우체국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정부가 직영하니까 전액 보장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온 다음에 1번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천만 원인데, 이자 포함이죠.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인데, 이게 약정 이자가 아닙니다. 소정의 이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금융기관이, 저축은행 이런 데는 은행보다 예금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약정 이자를,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실세금리가
3%인데 뭐 6% 특반으로 이렇게 주기로 했다. 이제 특판으로. 그러면 6%를 예금자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의 약정이자와 예보공사의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 일단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소정의 이자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은행 FP 시험은 잘 나왔거든요. 우리 투혼사 시험에는 그래서 범위에 비해서 문항수가 작아서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도 일단 뭐 풀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부분 보장제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융기관별이죠.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다면 어때요? 금융기관에서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예금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대비한다면. 자, 요거 체크하시고요.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예금자가 개인뿐 아니라 법인 예금도 당연히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금자 보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금자 보호를 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예금을 하게 되고 그 예금의 풀이 어때요? 큰 자금이 돼서 산업 자금으로도 투입이 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금보험은 보험의 원리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5번은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원리금직의 보장이 되는 뭐 쭉 맞습니다. 자, 뭐가 틀렸나요? 자, 4번 볼까요? 예금자 1인이라 하면 개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금자 보호 상품이 뭐냐가 또 시험에 나오는 대상이 되겠죠. 자, 자, 기본서 문제 보고요. 예금보험 가입기관, 부보금융기관 5가지 제외되는 거는 뭐다? 4번이죠. 네. 2번의 경우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이렇게 나온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자 보호 상품입니다. 상품은 이제 주로 안 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안 되는 거 위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입니다. 은행은 뭐 대부분 다 되겠죠. 대부분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CDRP는요. CDRP는 2001년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했습니다. CDRP는 제외된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도 매우 안전하죠. 자, 그리고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은 왜 제외가 될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때요? 얘네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적기금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급 불능이 될 우려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청약 예금이나 부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증권회사 보겠습니다. 증권회사에서는요, 일단 예수금이 되는데, 이 예수금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으로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자, 1,000만원 계좌를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700만원치 사고, 자, 300만원이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이 남아있는 잔액을 예수금이다. 그래요. 예수금. 요건 이제 700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은요, 남아있는 돈은 3과목에서 배웁니다만은 요거는 한국증권금융으로 돈을 보내요.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요거는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권회사 상품이라더라도 투자가 되고 남아있는 현금의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거를 뭐라고 한다? 예수금이라고. 이거는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만약에 이 금액이 6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예수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삼성전자 사기 위해서 계좌를 만든다. 이건 위탁자 예수금이고요. 펀드를 운용하는 계좌가 수익자 예수금입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설정 보증금 100만 원이죠. 신용거래 개설하기 위해서 100만 원 보증금 내야 돼요. 이것도 당연히 보장해 주겠고요. 자, 신용대주 담보금, 이제 신용거래 설정 보증금 외에 그 대주할 때 담보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을 빌리거나 하니까. 자, 원금 보전 신탁은 투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보장을 해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웬만한 예수금은 다 되는데 선물 옵션 예수금은 안 돼요. 이거 좀 중요한 편입니다. 선물 옵션 예수금은요, 왜 안 될까요? 네, 한번 시험장에서는 이제
모르면 찍신이 강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찍신이 강림을 하는 거는 그래도 막 공부를 많이 한 분께 강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선물 옵션 거래 예수금은요, 똑같은 예수금이지만 선물 옵션 계좌는 이게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하셔야 한다. 아시겠죠? 선물 옵션 거래 예수금. 그리고 이제 청약자 예수금이나 나머지는요, 투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증권회사에서 예금자 보호할 필요가 없다.